이곳은 길고양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동굴입니다. 지금은 사냥하러 갈 시간인데 비가 많이 와서 못 나갈 것 같네요. 고양이들은 비가 그칠 때까지 동굴에서 뛰어놀기로 합니다. 하지만 비는 쉽게 그치지 않고 배는 고파왔기에 그냥 비 그칠 때까지 잠이나 자려고 합니다. 야야, 뛰지마. 허기져. 그냥 자. 잠에서 깼을 때 어느덧 비는 그치고 이제 친구들과 함께 사냥 나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짱이 누구니? 너구나, 치즈태비. 얘 이름은 라이언킹이 되라는 뜻으로 지금부터 심바라고 부를게요. 심바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울창한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냥을 위한 발톱소지도 하고 여친과 애정행각도 벌였습니다. 알았어. 밖에서는 이러지 말라니까. 심바는 그렇게 동료를 거느리고 숲으로 가고 있어요. 이야, 이것도 무슨 파쿠르냥이야? 기다려봐! 나도 간다고! 호이짜! 호이짜! 이제 우리 친구들은 좀 더 어려운 난코스를 건너가는데 우리 신바는 발을 떼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렸어요. 이야, 이거 못 뛰면 개망신 아니 고양이 망신? 어구야, 어구! 신바는 파이프에 미끄러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구, 야 이거 불쌍해서 어쩌냐. 아이고, 야 뭘 봐,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있어. 빨리 안 구해? 안돼. 그렇게 신바는 라이온킹 신바처럼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진 신바는 큰 충격에 휩싸이며 바닥 아래로 떨어졌는데 얘 죽은 거 아니야? 잠시 뒤 신바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고양이는 액체라서 이 정도로 죽지 않는 거죠. 하지만 떨어질 때 충격으로 다리 한쪽을 삐끗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거 집 나오니 개고생 아니 양고생이네. 하지만 아무리 액체 고양이 신바라고 해도 떨어질 때 충격을 완전히 다 흡수하진 못한 것 같아요. 휙 쓰러지네. 야, 이거 안 되겠다. 눈 좀 붙이고 가자. 신바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눈앞에 있는 쓰레기 봉투 2개가 깔짝깔짝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야, 이게 또 고양이 호기심을 자극하네. 그런데 그때 벽에서 빨간불이 깜빡깜빡거리더니 거대한 문이 살짝 열리면서 웬 수상한 생명체 2마리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어요. 야, 이거 쥐보다는 좀 큰 것 같은데? 체력이 회복된 신바는 쓰레기 봉투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탐색해보고 쥐들이 들어간 문틈으로 따라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철창 밖으로는 전혀 새로운 낯선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기 좀 이상한 것 같아. 친구들 보러 빨리 나가야 되겠어. 어디야? 근처에 CCTV가 있는 걸 보니 혹시 여기에 사람들이 사는 걸까요? 그때 신바의 눈앞에는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 무슨 로봇처럼 생겼어요. 닌겐이 아니잖아. 야, 이거 무슨 세기말 사이버펑크도 아니고. 이때 네온 사인은 갑자기 불이 번쩍번쩍 빛나기 시작하는데 우연인지 아닌지 정확히 헬프라는 글씨가 간판에 보였습니다. 불빛은 신바의 호기심을 이끌어서 안으로 안내하고 있었고, 이야, 이 정도면 고양이도 알아먹을 정도인데? 화살표가 가리키는 창밖으로 나와보니 여긴 마치 환풍구 시설이 있는 곳 같았어요. 그런데 눈 씻고 봐도 빠져나갈 곳이 없었고 유일한 통로는 날카로운 팬이 돌아가는 환풍구뿐이었습니다. 이야, 아무리 고양이가 액칠하지만 여기 들어갔다가는 대패 삼겹살 되겠어. 안 되겠다 이거. 신바는 다 포기한 듯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고 깡통을 입에 물고 구걸하는 구걸량이 되려고 하는데, 아니 신바, 너 다 생각이 있었구나. 깡통으로 펜을 멈출 만큼 머리가 되게 영리했어요. 이것들 가만히 보면 완전 영물이야. 이거 하는 거 봐봐. 이거 괜히 발로 턱 건드려서 다 떨구잖아. 근데 이건 또 내가 봐도 못 참지 또. 이런 양아치. 지나가다 뚝배기 깨져도 몰라. 어차피 내 뚝배기 아니야. 그렇게 신바는 고양이의 호기심으로 모든 페인트통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데, 어우야, 이번에는 좀 묵직한데? 페인트통이 떨어지면서 아래쪽에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거예요. 아니, 근데 주인 있는 집에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거야? 처음부터 그런 걸 따졌으면 고양이가 아니었겠죠? 외모 하나로 다 용서받는 악랄한 녀석들. 꾹꾹 스크래칭. 화살표는 계속해서 신바 앞에 나타났습니다. 안내된 길을 따라 좀 더 지하로 내려가던 중 바닥에 쓰러져 있는 웬 로봇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신바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는데, 살아있었네? 신바가 양들짝 놀랐습니다. 야, 이건 또 무슨 머리가 오실로스코프처럼 생겼어? 뭐라는 거야 이것도? 왜? 양양펀치 윈도우나 깔아 이 자식아. 이 동네에서 아직까지 생명체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거라고는 그저 저런 깡통 로봇에 쥐새끼처럼 생긴 거 몇 마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어디에도 신바 외에는 생명체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나 이 동네 짱 먹은 거임?
아니 그런데 왜 갑자기 많이 모였니? 심바는 긴장하며 하악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무섭다냥. 암튼 다구리에 장사 없죠? 일단 튀어. 샤샤샤 드리프트. 어우야 얘들 왜 이렇게 앵겨? 심바는 몰려드는 괴생명체들을 피해서 골목을 따라 도망가던 중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괴물들을 다 피하고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창문으로 뛰어들어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 참 별것도 아닌 자식들이. 간지러워. 귀에 찐득이 달라붙었나? 아니 근데 여기서도 모니터에서 빛나는 화살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자꾸 심바를 부르는 걸까요? 심바도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아니 여기는 막다른 길 아니야? 하지만 고양이에겐 막다른 길 따위란 없었어요.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냥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이죠. 아잉! 이렇게 길도 만들 수 있다냥? 자, 드럼통 굴리는 거 봤죠? 이 정도면 영물이죠? 눈앞에 있는 판자떼기로 점프! 아이고! 심바는 위기를 넘기고 어느 한 아파트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모르는 집에 왔으니까 꾹꾹이 한번 해야죠. 이 아파트에는 한 모니터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도움을 필요하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심바는 책상 위로 올라가서 찹쌀떡으로 키보드를 잘근잘근 밟아주는데 고양이가 남긴 오타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측에서는 도움을 청하는 메시지를 또 보내왔습니다. 야 이게 또 말이 통하네. 고양이 이과냥이야? 판사님 이 글은 제가 아니라 우리 고양이가 친 거예요. 상대방은 원격으로 방 안에 있는 문 하나를 열었고 심바가 그곳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는 온통 전자장비들로 가득했는데 심바는 어떤 레바를 내리기도 하고 높은 서재 위에 올라가서도 뭔가 퓨즈 같은 것들을 물고 와서 콘센트에 하나씩 꽂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집에 키우는 고양이들도 다 이 정도는 하시죠? 퓨즈를 다 끼우자 뭔가 비밀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야 이거 완전 톰레이더인데? 비밀의 문으로 들어가자 어떤 로봇이 방전된 채 쓰러져 있었고 심바는 로봇의 머리를 밟고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고양이는 잘못 없어. 여기 있는 네가 잘못이야. 심바는 아슬아슬한 선반 위로 올라가서 상자 하나를 바닥으로 떨궜는데요. 그 상자 안에서는 조그마한 장난감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심바는 갑자기 이것을 입에 물고 특정한 장소에 갖다 놓게 되는데요. 아니? 이거 무슨 드론이었어? 이 특정한 장비 주변으로 전압들이 증폭되고 아니 너무 과부하가 됐는지 바닥으로 톡 떨어졌어요. 어이구 고장났나? 냥이가 또 이런 거 보면 또 가만히 못 참죠? 눈가루! 냥냥펀치! 어이씨 한 대 맞고 죽은 거야? 잽! 야 임마 일어나! 그치 정신이 좀 들지 이제. 이 드론은 자신에 대한 기억을 못하고 있고 꽤 오랫동안 네트워크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단지 기억나는 건 여기 있던 과학자를 위해 일해왔다는 것이고 이름은 일단 제품의 모델명인 B12라고 부르라 하네요. 또한 B12는 여기를 나갈 수 있는 열쇠를 찾아주고 심바에게 슈트를 입혀서 사이버펑크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무슨 번 미래형 목줄이야? 하지만 이게 마냥 불편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심바가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얘가 바로바로 번역을 해주니까요. 이야 너 이제 보니까 파파고였구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얘가 아주 그냥 문도 해킹해서 딸 수 있고 어두운 곳으로 가면 이렇게 조명도 밝게 밝혀줍니다. 이 정도면 달고 다닐만 하잖아. 그럼 이제 밖에 나가볼까? 이리 오너라. 그렇게 심바와 B12는 동료가 되어서 함께 길을 떠났어요. 그러던 중 B12는 해변이 그려진 한 벽화 앞에서 멈춰섰어요. 이 녀석은 특이하게도 이 바깥 풍경을 아웃사이드라고 부르는데 자신이 왜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고 이런 기억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건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죠. 또다시 둘은 길을 떠나고 험난한 여정도 있었지만 저 멀리서 살아있는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보는 닌겐이야? 어이 이봐 여기 추루 하나만 줘봐. 하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었습니다. 로봇은 심바를 보자 경보기를 켜고 불이 나게 도망갔어요. 아니 그런데 다른 로봇들도 마찬가지로 심바를 보자마자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야 누가 보면 벵갈 호랑이라도 내려온 줄 알겠다. 안 물어 도망가지마. 얼씨구 저 자빠지는 거 봐. 고양이는 사납지 않습니다.
로봇들이 어디 한 곳으로 다 대피하고 나자 한 로봇이 샷다를 내리고 문 앞을 굳게 지키고 있었어요. 네가 여기 수문장이야? 이야, 이거 일촉즉발 맞장각인데? 이때 때마침 B12가 나타나서 둘 사이를 중재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문장 로봇은 심바가 괴물쥐인 줄 알았나봐요. 다행히도 오해가 풀리자 마을의 경보가 해제되었습니다. 이봐, 다 나와보라고. 뭐야, 그냥 존냥이었잖아. 아니 근데 왜 이것들 죄다 목이다 거북목이야? 운동 좀 하자. 수문장 로봇은 심바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여서 도움을 주려고 했고, 그래서 심바는 아까 벽화에서 가져온 아웃사이드 사진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그는 여기를 떠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 모모를 찾아가 보라고 말합니다. 모모는 주황색 네온 사인이 있는 높은 건물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길고양이 심바는 모모가 살고 있는 주황색 네온 사인 집으로 도착했어요. 모모는 TV가 잘 안 나와서 TV를 고치고 있었는데 야이씨, 뭔 기계가 기계를 때려서 고쳐. 같은 동족끼리 그러면 안 되지. 이 모모라는 로봇은 한때 친구들과 아웃사이드, 즉 외부 세계로 나가려는 연구를 했었습니다. 현재 로봇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는 무슨 이유인지 외부로부터 철저히 봉쇄된 곳이고 저크라고 하는 괴생명체로부터 위협을 받는 곳이 되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고 그들에게 있어 외부 세계는 아웃사이드라 불리며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곳이 되었죠. 그런데 모모는 한때 친구들과 외부 세계로 가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되고 친구들마저 뿔뿔이 흩어졌는데요. 하필이면 트랜시버라는 통신 중계기가 작동하지 않아서 연락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따라서 심바가 아웃사이드로 가기 위해서는 모모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고 모모가 심바를 돕기 위해서는 친구들의 연구 노트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튼 모모에게서 아웃사이드 연구 노트를 받은 심바는 이 동네를 다 뒤져서 모모의 친구들이 한때 살았던 거주지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클레멘타인의 노트를 찾고 다음은 즈발타자르의 노트, 마지막으로 DOC의 연구 노트까지 모두 찾은 후 다시 모모에게로 돌아오게 되죠. 심바가 친구들의 노트를 모두 찾아오자 모모는 놀라워했고 친구들의 노트를 통해서 트랜시버 장비를 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찾게 됩니다. 이제 친구들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모모는 심바를 적극적으로 돕기로 하죠. 그리고 이 트랜시버를 송신탑 꼭대기에 설치만 하면 도시 전체와 통신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건 몸집이 작고 빠른 심바밖에 없었죠. 그렇게 심바와 BCB는 송신탑으로 향하는데 가는 길은 역시 험난한 경로가 예상되네요. 야, 이거 도시들이 심각하게 가면 됐네. 저것 때문에 저크가 나오나봐요. 어우, 이게 다 소고기 마블링도 아니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송신탑에 올라가야 돼. 노, 빨리. 우리의 심바는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고 송신탑 안테나에 트랜시버 장비를 설치하게 됩니다. 야, 이건 진짜 고양이가 열일했네. 로봇들은 여기 오다가 벌써 다 뒤졌지 뭐. BCB는 높은 송신탑에 오르자 옛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도시는 원래 대피소였다고 합니다. 저 하늘에 보이는 것도 별이 아니라 지붕을 표시하는 불빛들이래요. 야, 여기가 트루먼쇼 같은 곳이었어? 아무튼 인류를 보호하려고 이곳을 만들었지만 그 대가는 아무도 다시 바깥으로 못 나간다는 겁니다. 바깥 세상인 아웃사이더는 재앙 수준의 불모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심바가 아웃사이드로부터 온 걸로 봐서 이제는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나 보네요. 이제 BCB에게는 아웃사이드로 가는 것과 도시를 개방한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임무를 완수한 심바는 다시 모모한테로 향합니다. 모모, 내가 해냈어. 추루 하나만 줘봐. 통신탑에 트랜시버가 설치되니 모든 도시에 통신이 가능하게 되었고 모모는 연락이 두절된 친구들에게 채팅을 시도합니다. 야, 채팅이라니. 로봇 시대 감성 진짜 오진다. 그러는 사이 드디어 친구 즈발타자르와 연결되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연결이 끊어집니다. 현재 즈발타자르는 이곳을 떠나서 상위 레벨 지역에 있는데 우리로 따지면 강남 정도 되는 곳? 아무튼 그곳으로 가려면 위험한 하수도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모모는 즈발타자르가 하수도를 통과했다면 자신도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죠. 그래, 나도 친구 따라 강남 갈 수 있어. 하지만 여기 또 다른 친구 시머스는 하수도를 통과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하며 모모의 희망 회로를 꺼버리고 나갑니다. 아니, 이 새끼는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찬물을 끼얹으냐?
근데 이 시머스가 그럴만도 한 게 아웃사이더 멤버 중 하나인 DOC가 저크를 상대할 무기를 시험하러 갔다가 행방불명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DOC가 바로 시머스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출생의 비밀이야. 로봇끼리도 무슨 부자관계가 있어? 어쨌든 모모는 DOC의 노트에서 비밀 연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비밀 연구실을 찾으러 가자 합니다. DOC가 시머스의 아버지니까 시머스의 집을 찾아가면 되겠죠? 이봐 시머스, 문 좀 열어봐. 아니 근데 시머스가 문전박대를 하네. 안되겠다 이거. 이럴 때는 고양이가 나서야 돼. 신바는 시머스의 아버지 DOC의 노트를 가지고 개구멍 안으로 들어갑니다. 시머스는 신바가 들어오자 화들짝 놀라지만 뜻밖의 아빠의 물건을 발견한 시머스는 놀랬고 집에 비밀 연구소가 있다는 것도 여태 몰랐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방 어딘가에 비밀의 방이 있다는 거네. 이야 이거 안되겠다. 이럴 때는 고양이가 나서야 돼. 이 새끼는 지가 떨고 놓고선 놀라는 건 뭐야? 그런데 액자 뒤에 뭔가 찾았어요. 이야 역시 동물적 감각 오지구나. 비밀번호는 여기 벽시계 시간이겠죠? 드디어 비밀의 방이 열렸습니다. 이야 꽤 넓잖아. 시머스 여태 이걸 모르고 좁은 집에 살았던 거야? 아들도 평생 구경 못해본 이 방을 이놈의 길냥이 새끼가 다 엎어놓고 다니네. 그런데 뭔가 찾았어요. 세상에 이건 아빠를 찾는 추적기였습니다. GPS 장치 그런 거죠? 하지만 이게 지금 고장난 상태라서 어딘가로 가서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슬럼가의 공돌이 엘리엇을 찾아가 수리할 수 있었어요. 이제 추적기를 건네받은 시머스는 아빠 DOC의 위치를 발견하게 되었죠. 여태 아빠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시머스와 신바는 DOC의 위치를 추적하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슬럼을 좀만 벗어나도 금세 저크의 알들이 보였습니다. 시머스는 더 나가고 싶어도 도저히 위험해서 나갈 수 없었고 대신 자신의 배지를 신바에게 주면서 이걸 가지고 DOC를 만나라고 합니다. 이야 넌 안 가고 나 혼자 보내냐? 고양이가 니들 셔틀도 아닌데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니야? 결국 이 문제의 해결도 고양이 손에 아니 고양이 발에 달렸습니다. 슬럼을 벗어나자 주위에 수많은 저크들이 포진되어 있었고 저크에게 둘러싸이기 싫으면 빨리 출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야 괜찮은 거야? 좀 아프겠다 이거. 역시 고양이는 액체라서 멀쩡하구나. 그렇게 간신히 하수도를 벗어난 신바는 발전기와 이어진 노란색 전선을 따라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실험용 저크가 있는 걸 보니 DOC의 집을 제대로 찾아왔나 보네요. 그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있는 로봇을 발견합니다. 아니 왜 놀라 자빠져. 고양이 처음 봐? 이야 생긴 게 진짜 박사처럼 생겼다. 근데 머리 정리 좀 선 정리 좀 하자. 고양이를 처음 본 DOC는 놀랬지만 시머스의 배지를 발견하자 아들이 보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DOC는 여기서 실험을 하다가 저크로 인해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며 세월을 보낸 거예요. 안되겠다 이거. 이럴 때는 고양이가 나서야 돼. 방안을 뒤지던 신바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건 DOC가 개발한 디플럭스라는 물건인데 저크를 살상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걸 작동하려면 전력이 필요한데 그건 집 밖에 있는 발전기 뿐이랍니다. 야 이것도 고양이가 나서야겠네. 니들은 진짜 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 신바가 발전기를 가동시키자 디플럭스는 작동되었습니다. 그런데 발전기 소리를 듣고 사방에서 저크들이 몰려들었어요. 야 DOC 화려한 조명으로 나를 좀 감싸보라고. 이야 저크들이 아주 그냥 살살 녹네. 디플럭스의 위력은 강력했고 DOC도 상당히 만족해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바가 사용할 수 있도록 B12를 개조해줬습니다. 이야 이거 고양이 등에 날개를 달았어. 야 DOC 너 내 캔 따기 하면 안되겠니? 이제 신바는 DOC가 마을로 갈 때까지 호위를 해야 합니다. 이거 위력이 상당한데. 야 비켜봐 싹 다 녹여줄게. 잠깐 방전됐어 잠깐. 그렇게 신바는 DOC를 호위하고 무사히 마을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머스는 꿈에도 그리워하던 아빠를 만나게 되죠. 로봇들이 사람처럼 감정이 있나봐. 글쎄 존냥인 줄 알았는데 보통이 아니라니까. 신바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들도 이제 저크에 맞서 싸울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신바는 모모와 함께 즈발타자르를 만나러 가기 위해 하수도를 통과합니다. 모모는 한 번도 이곳을 통과해 본 적이 없지만 신바와 함께라면 두렵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둘은 얼마 못 가서 고장난 문 때문에 길이 막혔고 모모가 간신히 들어올린 문틈으로 신바만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실로 스포닝풀이나 다름없는 저크들의 서식지였고 신바는 알을 까고 나오는 저크들을 디플럭스로 지지며 나아갔죠. 이야, 하수도에 오버마인드가 살고 있었어. 이러다가 포위되겠는데? 에이, 하악질! 저리 가! 위기에 처하자 BCB는 전력을 다해 싸우다 그만 방전이 되었고 이때 신바는 BCB를 물고 이곳을 탈출합니다. 신바와 BCB는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고 BCB는 다시 복구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전력을 너무 끌어올리는 바람에 디플럭스는 파괴되었어요. 그렇게 다시 즈발타자르를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났고 둘은 즈발타자르가 있는 마을로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BCB는 마을에 있는 어떤 기계를 보자 갑자기 잃어버린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신은 수백 년 전에 병에 걸린 과학자였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기계로 들어가 자신의 모든 데이터를 업로드시킨 거였어요. 그리고 네트워크에 갇힌 채 고양이가 나타날 때까지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즉, BCB는 과학자가 업로드된 드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신바는 이곳에서 즈발타자르를 만나게 돼요. 이야, 이거는 백남준 비디오 아트 같은데? 즈발타자르는 이곳에서 오랜 시간 명상 중 깨어나게 되었고 모모와 함께 있던 신바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웃사이더 멤버 클레멘타인을 찾아갈 것을 권합니다. 클레멘타인은 지금 미드타운이라는 상위 레벨에 살고 있었죠. 신바는 즈발타자르에게서 클레멘타인의 사진과 주소를 받았고 다시 또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인간들의 교통수단인 지하철역을 지나서 한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로봇이 로봇을 통제하고 압제하며 계급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최상의 시설과 로봇들이 사는 마을이었죠. 그렇습니다. 이곳이 바로 미드타운이었습니다. 이야, 여기가 바로 강남이구나. 애들 옷 입은 거 봐봐. 아주 그냥 밑에 쪽 사는 애들이랑 때깔이 달라. 옷도 죄다 등골 브레이크만 입고 다니네. 이제 사진 뒤에 적힌 클레멘타인의 주소를 확인해서 찾아가 보기로 하는데요. 이 아파트 3층이 바로 클레멘타인의 집인 거죠. 이건 불법 침입이 아니에요. 고양이들은 무조건 패스죠. 신바가 집안을 어슬렁거릴 때 아이코 놀랬다냥! 드디어 클레멘타인을 만났네요. 그녀는 신바를 즈발타자르가 보냈다는 것을 알고 신바를 신입으로 인정해줬어요. 그리고 신바에게 아웃사이드 프로젝트를 공개하는데요. 그녀의 계획은 오래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인데 전원을 공급할 원자 배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코 코퍼레이션에 침투해서 배터리를 훔치자는 거죠. 그렇게 하여 작전 메시지를 가지고 이 일을 도와줄 연락책을 만나러 갑니다. 연락책은 여기 으슥한 골목에 있었는데 이름이 블레이저라고 하네요. 이거 신문 거꾸로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앞만 봐도 좀 허당 같아. 암튼 배터리를 훔치러 네코 코퍼레이션으로 들어가려면 뭔가 위장을 좀 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신바는 도둑고양이가 되어서 의류점에 있는 작업복을 버리고 잠깐 꾹꾹이 한번 하고 가야지. 다시 나와서 모자점에 가서는 작업용 헬멧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훔친 것을 가지고 블레이저에게 건네줬고 블레이저는 작업인부로 변장을 해서 신바를 박스에 담은 채 곧장 내부로 침투합니다. 야, 이거 고양이 포획된 거 아니겠지? 블레이저가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자 신바는 몰래 빠져나왔어요. 공장은 센트럴들의 감시가 싸멈했습니다. 행여 감시에 걸리기라도 하면. 하지만 신바는 스파이처럼 보안시설들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다가 드디어 배터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클레멘타인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그 장소는 바로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바는 입구에서 바로 입밴을 당하고 뒷골목으로 들어가 뒷문으로 들어갑니다. 고양이는 다 패스야. 이야, 이건 물 좋은데. 신바는 클럽도 들어가는 인싸 고양이였어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신바가 클레멘타인을 찾으러 VIP 라운지로 갔을 때 뜻밖의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연락책으로 믿고 있었던 블레이저가 클레멘타인을 센티넬에 팔아넘긴 겁니다. 결국 우리에 갇힌 신바는 중성화 수술을 당하는 걸까요? 아잉, 중성화는 안 돼! 신바는 간신히 우리를 빠져나왔지만 BCB는 착용하고 있지 않았어요. 내 팝하고 어디 갔어? 이제 신바는 BCB와 클레멘타인을 구하러 감옥을 뒤지고 다닙니다. 쌀벌한 감시망을 피해서 감옥에 갇힌 클레멘타인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야, 근데 팝하고가 없으니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일단 열쇠부터 찾아와서 문을 열어줬어요. 진짜 니들은 고양이 없으면 어쩔 뻔했니? 클레멘타인이 문을 따는 동안 신바는 뭔가를 발견하는데 팝하고 BCB가 저 아래 갇혀 있었어요.
이제부터 심바와 클레멘타인은 B-12 구출 작전이 시작되었고, 심바는 살벌한 감시망을 피하고 내부의 전원을 차단해서 B-12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바는 이 기회를 노려서 무사히 B-12를 입에 물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이야, 고양이 혼자 열일 다 하네. 니들은 진짜 나 없으면 어쩔 뻔했니? 다시 B-12를 착용한 심바는 클레멘타인과 함께 감옥을 탈출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감시하는 센티넬들을 유인해서 한 곳으로 몰아넣는 기지를 발휘했어요. 이제 심바와 클레멘타인은 트럭을 몰아서 감옥을 탈출해 미드타운으로 도망치는데, 야, 아직 안 탔어. 같이 가. 심바와 클레멘타인은 감옥을 탈출하는 데 성공하지만 센티넬의 감시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클레멘타인은 자신이 희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바를 위해서 센티넬들을 유인하기로 결정했죠. 이제 클레멘타인은 아웃사이드에 대한 모든 희망을 심바에게 걸었습니다. 심바는 클레멘타인을 뒤로 한 채 오래된 지하철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훔쳐온 배터리를 연결하고 클레멘타인이 준 지하철 열쇠를 사용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수백 년 전 멈췄던 지하철은 다시 출발하게 되었고, 이제 이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이곳은 지금까지 본 모든 도시들보다 심플하고 스마트한 외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도시 전체를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제어실이 있었습니다. B-12는 제어실에 들어오자 모든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모두 죽어간 사람들, 심지어 눈앞에서 자신의 가족이 죽는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기억들, 아름다웠던 기억마저도 B-12에게는 모두 돌아올 수 없는 추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심바만큼은 반드시 아웃사이드로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싶어졌어요. 이제 B-12는 시스템을 해킹하고 심바는 기계들을 파괴합니다. 그러는 사이 B-12의 동체는 점점 망가져가고 있었죠. 그리고 모든 전력을 동원해 도시의 지붕을 개방하려고 합니다. 할 일을 마친 B-12는 결국 바닥에 떨어지고만 해요. 하지만 그의 염원대로 아웃사이드의 밝은 빛이 도시에 쏟아집니다. 심바는 비록 잠시 떠났던 바깥 세상이지만 이 도시는 수백 년 만에 다시 만난 세상이었어요. 심바는 친구들이 기다리는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기억들은 심바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게임 스트레이는 바이러스로 인한 인류의 멸종과 그 인류가 남긴 로봇들이 대피소에서 수백 년을 살아왔다는 주제였어요. 그런데 이 길냥이 한 마리가 그 벙커 속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그 벙커 속 세상이 사이버펑크처럼 차갑고 감성적인 게 인상적이었고요. 아포칼립스 같은 세상을 귀여운 고양이로 누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고양이에 대한 묘사도 인상적인 게, 이거 한번 보세요. 어쩜 이렇게 고양이 습성을 잘 묘사했을까요? 평소 고양이 키우시는 집사들은 이럴 때 게임 속에서 고양이가 한번 돼보세요. 아주 재밌는 경험일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벙커 속에서 인류가 사라지고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 남아있는 로봇들이 사라진 인간을 조상으로 숭배하며 인간의 삶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상당히 이색적인 것 같았어요. 영생을 사는 로봇이지만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한 철학적인 사색을 하고 인간의 창의력을 갖고 싶어하는 점들, 그리고 로봇이면서도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추위를 느끼기도 하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들의 좋은 점만 본받은 건 아니었어요. 그들도 인간들처럼 서로 계급을 나누고 감시하며 상위 도시와 하위 슬럼가로 거주지를 나누기도 하였죠. 지금 우리 세상도 AI가 고도로 발달하고 나서 혹시 인류가 바이러스나 전쟁으로 모두 사라진다면 남아있는 AI나 로봇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부족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안녕!